안녕하세요. 김현정 기자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2탄입니다. 그럼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 김현우 기사가 계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대상이 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 앞글자만 떼서 저희가 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소득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해서 신고를 한다. 이런 소득들을 종합해서 신고한다 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무나 다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둘 이상으로부터 복수의 근로지가 있었고 그거를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하셔서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복수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데 공적연금소득이 그렇게 복수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제 좀 많이들 놓치시는 게 복수근로자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 합산해서 연말정산 안 하신 분들 그 경우에는 우리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연말정산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도퇴사를 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자로서 중도퇴사가 됐으면 그러고 나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그 회사에서 아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에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즉 전액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득이 얼마 안 됐으면 즉 2020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 안 됐으면 전부 다 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결정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 NTS라고 라고 해서 마이 NTS 메뉴를 가시면 거기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지급명세 조회가 되고요. 그거는 저희 이제 디자인텍스 블로그에도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텍스 블로그 들어오셔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에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결정세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원천징수 영수증 맨 앞에 보시면 결정세액 란에 만약에 세액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중도퇴사자라고 할지라도 연말정산을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신고를 해서 해당 관련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 하신 분들도 어쨌든 본인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거기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 놓친 세금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전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그다음 계약 배달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 등등 이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연말정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 등등 이런 분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 보험사나 해당 방문 판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아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뭐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퇴직소득이랑 그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든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든지 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자와 그다음 배당소득을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 분들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면 일용직으로 이제 신고가 되면 그때는 그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거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겁니다. 홈택스에서 마이 NTS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매뉴얼을 저희 디자인텍스에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 소득 중에서 연 3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의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받은 금액 말고요. 받은 금액에서 기타 소득과 관련한 필요 경비가 차감된 후에 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받으신 뭐 원고료나 아니면 뭐 방송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보통 기타 소득으로 보통 원천 징수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이따가 안내문을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 첫 번째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3.3%로 받으시는 프리랜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직종이 다양하세요. 뭐 작가분들도 있고 연예인 분들도 있고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PT 선생님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3.3%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굉장히 많으면 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 국민연금이나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 사학연금 이런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연금을 예전에 이제 지불해 놨다가 연금으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받는 금액 말고 거기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에 연금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연말정산하시다가 내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자료가 수치가 돼서 연말정산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중에서 연간 2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이거를 이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여러 건까지는 아니고 2건 이상 양도를 하시고 이거를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이런 것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해외 납부한 세액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납부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 주식, 해외 주식 양도가 있으셨던 분들은 합산 신고를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2번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찜찜하지 않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여기 조회 발급 메뉴가 있거든요. 조회 발급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조회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연도는 2020년도, 그리고 신고 안내 유형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I 유형, 그래서 S 유형, I 유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유형이 나오게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유형인지 이렇게 안내가 되고요. 그 다음 기장 의무도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준경비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가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국내에서 포착이 안 되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원칙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금액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내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고 안내문에 안 나오고 그럼 난 없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죠.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 근데 소득이 있는데 이게 신고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받는 수입들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를 해서 뭐 문제가 지금 당장
당장 안 낸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제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원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